다발골수종은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이런 고형암들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다발골수종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슨 병인지, 어디서 유래하는 암인지, 이게 과연 암인지도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겁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 있는 골수에서 생기는 어떤 항체를 특화시키는 형질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과 담당하는 B세포,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항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B세포가 되겠는데, 그런 B세포 중에서도 특화된, 즉 항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특화된 세포를 우리가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항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하고, 형질세포에서 유래를 하는 그런 암종을 우리가 형질세포암, 즉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다발골수종은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입니다.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증상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골수에서 이제 피를 만드는 세포가 이제 형질세포인데, 이것이 이제 암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골수 내에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빈혈이라는 그런 조혈 기능이 감소되는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진 항체, 즉 이런 항체도 결론적으로는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 덩어리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제 침범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뼈입니다. 단백질이 침범을 해서 뼈를 녹아버리는, 뼈를 갉아먹는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또 전해질이 있죠.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이제 갉아먹히게 되면 그 뼈 안에 있던 칼슘이 이제 혈액중으로 유리됨으로 돼서 생기는 고칼슘 혈증에 의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항체, 즉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신장에 걸리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신장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이제 걸러지게 되고 투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런 필터 기능을 신장이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장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켜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빈혈에 대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럽다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다발골수종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백뇨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증상을 통해서 저희 이렇게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다발골수종은 이제 기타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학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즉 고형암과는 달리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것과 알부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1, 2, 3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한 방식의 병기 설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1, 2, 3기로 병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기 하나 가지고 모든 환자의 예후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예후 예측 병기로서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숫자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고, 알부민이라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1기인 경우는 이제 중앙 생존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60개월 정도 됩니다. 2기인 경우는 43개월, 3기인 경우는 한 30개월 정도의 예후를 예측을 하는데요. 그 외에 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또는 유전학적인 특징을, 이런 것들,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반응을 보면서 예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